평택시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청문 과정을 지켜보니까 우리 후보자님 아직도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님처럼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대립적으로 발언을 하세요. 좀 그런 거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신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국민들께 그리고 시장에서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근데 후보자나 또는 인수위 측 발언이 그 국민이나 시장의 신뢰에 굉장히 손상을 주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인정하십니까? 최근에 인수위의 그 얼굴 없는 부동산 특위 멤버의 발언과 대변인 발언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시간이 있습니다. 없어서 후보자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부동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많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인사들의 말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1기 신도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런 언론 보도 알고 계시죠? 책임과 권한이 없는 분들이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저 후보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촉진을 해서 특별법 만들어 하겠다. 또 인수위 수석 대변인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또 인수위의 부동산 TF팀장은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또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 또 우리 후보자는 어제 특별법이 특별히 무슨 이기적인 특혜를 담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조율돼서 국회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 내용을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 후보자와 인수위와 대통령 당시 후보자는 다 별개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인수위와 하나 제가 좀 질문할게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재건축 특별법 만들어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즉시 네.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 플랜 작성에 들어갈 겁니다. 어제 발언하신 거나 이전에 발언하신 내용 보면은 이제 우리 국회에 이미 여러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걸 손봐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꼭 그 법을 특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혹시 그 특별법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제가 법안들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주로 의지들이 담겨 있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의지야 다 하고 싶죠. 주민들이 원하니까. 예. 장관 후보자가 장관 되시면은 의지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구체적인 법안 내용 저희들이 정비해서 법안 내용 아십니까? 예,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세세한 내용을 지금 계략적인 내용만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그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비 사업할 때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일일이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저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자, 김은혜 전 의원님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제 국민의힘 후보자 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법안 발의하셨습니다. 2020년에 그 1호 법안 발의하셨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공청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희국 의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조, 17조 공의 특례, 18조 우선, 19조 특례, 20조 특례, 24조 감면, 25조 감면, 26조 특별. 어떤 행정법도 이런 식으로 특례와 특별로 몰아가는 법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특권과 차별이다. 입법 형식만으로 너무 많은 의문이 든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존경하는 하영재 의원님 발언입니다. 지방 낙후도시 공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아요. 저는 이렇게 35개 의제 조항 처음 봤고 특례에다 특례를 준 것도 모자라서 30억의 인허가를 의지한다. 현실색이다. 망을문이 막힌다. 아니 70년 60년 가까이 된 도시를 놔두고 20년 이상 된 도시를 노후도시라고 특례를 줘가지고 특혜를 줘서 한다? 같은 당 의원님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법 만들어서 할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같은 당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이 신도시에 관한 것은 이해관계도 여러 개가 엇갈리고요. 이 안에 그러니까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나 인수위 대변인이나 인수위의 TF 팀장이나 또 지금 우리 국무위원 후보자나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각각 다른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시장에서 혼란이 오고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발언을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만히 계셔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으면서 뭘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국민이 불안하고 시장이 불안하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김은혜 국토교통위 위원님이 자기 법안이 상정이 됐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그 유사 법안이 동료 유경준 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된 만큼 오늘 바로 심의보다는 추후에 유사 법안을 통합하시는 기회로 삼아달라. 본인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철회는 못하고 자기가 발의한 법 빨리 심의해주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도저히 안 되는 법이니까 핑계를 대서 미룬 겁니다.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발언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될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못하는 걸로 이해하고 저렇게 발언하신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1차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당시 공청회 때 김은혜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부족한 법안을 치밀하게 검토해줘서 고맙다. 더 좋은 법안으로 인사하겠다. 한마디로 본인이 제출한 법안이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니 2020년 11월 1일 상임위원회 때 그때 심의하지 말고 다른 법안하고 병합해서 해달라고 하고는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국회의원 간둘 때까지 추가 법안 제출한 적 없고요. 그만큼 해당 법안이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당시 공청회 때 전문가가 얘기한 겁니다. 일기 신도시는 기반시설 측면에서 매우 양호하다. 또 기존 다른 지방도시나 구도심하고 비교하면은 거기 일기 신도시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을 심각하게 손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 또는 새로 개발하는 거를 특별법으로 추진할 생각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여주신 이 김은혜 의원님 안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을 지금 제가 인지를 했으니까요. 예. 좀 더 정확히 살펴서 예. 그 우리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예.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하겠다는 말씀은 내용 다 파악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말씀하시고 내용도 파악 못한 상태에서 뭐 국회에서 잘 타협해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자꾸 그 개인의 욕망 말씀하시는데 개인이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누가 부인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자기 집값 많이 올라서 부동산으로 돈 벌고 세금은 덜 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의 그 정부 지원으로 특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도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공성이 중요한 건데 자꾸 욕망에 부합한다는 욕망을 정부가 잘 이렇게 채워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그 심상정 의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후보자께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오후 질의 때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하니까는 좀 유연하게 예를 들면 뭐 기간을 유지하되 뭐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렇게 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하던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던 시기라서 그 시기에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임대차 3법의 본래 취지,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이 임대차 3법이 크게 어긋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취지는 같고요. 예. 대신 2년 플러스 2년 예. 그리고 상한 5%라는 예. 이 프레임이 예. 과연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예. 방식으로 당시에 제대로 온 국회 절차도 안 거치면서 통과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심층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심각성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당시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통과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고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 민주당도 그런 방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근데 후보자께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얘기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보완 방안을 얘기하시면은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되는 얘기인데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에 비롯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혹시라도 국토부 장관이 되신다면은 그런 말씀하실 때 좀 신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과 큰 틀을 유지하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방안, 이거는 많이 다른 거죠. 만약 임대차 3법의 그런 기본 취지에 동의하신다면은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